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거인의 잠 아람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이 있는 나운동을 지난 3개월 동안 구석구석 직접 훑다녀 주신 두 분을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 한번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거인의 잠에서 지역조사를 담당한 김보미입니다. 프로젝트 거인의 잠에서 3개월 동안 지역조사를 한 김남규입니다. 두 분이 나운동에 직접 가셔서 지역 조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졌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군산 시민문화회관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문화회관을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하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시고 지역의 분들이 어떻게 이 공간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 과거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질문들을 지역 주민분들에게 던져야 할까 질문지를 좀 만들어 보고요. 그 분들에게 파일럿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주시는지 또 이 질문이 너무 모호하거나 장황하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시작을 했고요. 질문지 안에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요? 크게는 이제 군산 시민문화회관이 과거에는 어떻게 이용이 됐었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어떤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부터요. 또 이제 군산 시민문화회관이 있는 나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쭙고 그리고 나운동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좀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좀 어떤 분들을 주로 만나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네, 처음에는 시민문화회관 근처에 있는 상인분들을 위주로 인터뷰를 시도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시민문화회관이 부흥하고 쇠퇴하고 거기에 따른 가장 큰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그 상인분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상인분들이랑 먼저 접선을 시도했고 맨 처음에는 이제 일부는 뭐 3일 전에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접근한 분도 있었던 반면에 이제 그냥 정말 문 열고 그냥 바로 들어와가지고 게릴라 인터뷰를 시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 접근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을지 좀 궁금해요. 되게 수상했을 것 같은데.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되게 불신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이제 저희가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제 거기? 하면서 이제 되게 얼굴색이 확 변해요. 정말 여기 어떻게든 좀 빨리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친절하게 받아주셔가지고 네, 저희는 되게 인터뷰하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저 너무 좋다. 그래서 2박 3일 가서 보통 11팀 이상 만나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진짜 쉽지가 않은 일인데 완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보통 한 건에 몇 시간 정도 소요되나요? 한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됐어요. 한두 시간? 네. 진짜 귀에서 피가 나올 진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총 몇 분을 만나셨죠? 저희가 올해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2달 정도 본격적으로 좀 집중해서 다녔는데요. 2달 동안 50팀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되게 다양한 분들 만나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굉장히 초반에 만났던 분이 계신데 그 시민문화회관 바로 옆에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맞아요. 네, 처음에 저희가 상인회가 있다고 해서 그 상인회의 회장님을 만나뵈러 갔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완전 그 시민문화회관 앞에 무대를 직접 만들어서 설치를 하시고 거기에서 매주 주민분들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노래 자랑을 하고 음악 공연을 하고 하셨더라고요. 앞에 조형물도 만들고 이렇게 트리 같은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던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도시 기획자인 거죠. 그런 분을 만나 뵙게 돼서 와, 우리가 그냥 빵집 사장님이라고 알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분들. 네. 아람쌤이 되게 궁금해 하셨던 곳이 있어요. 아, 맞아요. 산타 신발. 그 시민문화회관 바로 건너편에 상가 2층에 있는 공간인데요. 2층에 통유리 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커튼이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근데 그 너머로 무슨 이렇게 궤목이라고 하나요? 되게 이렇게
이런 모양의 나무 가구들이 마구 쌓여 있는데 그 위에는 또 되게 또 약간 옥상 정원처럼 되어 있던 기억이 나네요. 산타 신발은 어떤 공간이던가요? 산타 신발이 진짜 특이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1층은 그냥 평범한 신발집이에요.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소녀소녀한 어머님 사장님께서 저희를 엄청 반갑게 반겨주시더라고요. 1층은 신발 가게고 신발 가게를 20년 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층은 원래는 카페로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은 카페는 안 하시고 어떤 분한테 임대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로 쓰고 계시고요. 근데 그 사무실이 굉장히 특이했던 게 괴목으로 된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아람쌤이 이제 네. 창밖에서 넘어서 보셨던 궁금했던. 네네. 맞아요. 그리고 모으는 취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수집가 취미가 있으시군요. 네, 수집 가셨어요. 그래서 괴목 가구도 굉장히 많고 수석들도 어마어마하게 방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네, 여기를 살롱처럼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로 운영을 했을 때 모여서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작품 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했고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예술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그런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시민문화회관 앞에 그런 예술가들의 어떤 아지트 공간이 있었네요. 아지트 하니까 또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 관리소 시민프라자 관리. 맞아요. 네. 시민프라자라고 시민문화회관 바로 옆에 있는 아주 큰 건물이 있어요. 거기 한 20년 동안 건물 관리를 하신 소장님이 계신데 이제 시민문화회관에서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 마땅히 이렇게 대기실이 없었대요. 소장님이 그 예총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회원이기도 하셔가지고 연예인분들과 좀 인맥도 있고 하셔가지고 이제 연예인이 오셨을 때 소장님 사무실을 대기실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음식도 시켜 드시고 조금 쉬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뭐 무대 할 시간 되시면 바로 가시고. 네, 그래서 되게 또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무실 자체도 정말 옛날 다방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그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종이컵 커피 마시면서 뭐 담배도 피시고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직접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하면서 얘기를 직접 듣지 않으면은 사실 알 수 없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어디 기록에 남아있지도 않은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서 시민문화회관 관련된 그런 서류들 뭉치를 2박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 정말 누렇게 변한 80년대의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정말 열심히 봤는데 그 행정적인 정보들은 많지만 이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었는데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해준 분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만약에 인터뷰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법한 얘기가 또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시민문화회관이 있기 이전에는 정말 군산에는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진을 하거나 그림을 하시는 분들은 다방에서 전시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공간이 없어서 다방에서 네. 전시를 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시민문화회관이 만들어질 때 이거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 이러면서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개인별로 경험했던 것들이나 의견이나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0명을 만났다고 해서 나운동 그리고 군산 시민분들의 의견을 다 대변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 인상적인 분들 더 있으시죠? 얘기해 주시죠. 카페인. 2인이요? 아, 맞아요. 저도 그렇지만 보미 선생님도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라는 곳이 이제 각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거기에 딱 굉장한 에너지를 느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계신 사장님은 정말 카페는 약간 부수적인 느낌이었고요.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좀 커뮤니티 빌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약간 지역민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그 동네 카페 있잖아요. 그것도 운영하시면서 뭔가 자신이 확보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좀 지역을 살리고 싶은 의지가 되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동네에 대한 애정이나 그리고 뭔가 동네를 살리려는 의지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그 카페를 나왔을 때 그 동네 앞에 뜰이 있거든요.
그 뜰이랑 그 놀이터, 작은 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정말 화목하게 보이고 처음 들어왔을 때랑 나갈 때랑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동네가 느껴지는 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남규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너무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분이라고 소개해 주셨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바로 생각난 분들이 그 시민문화회관 뒤편에 이제 레스토랑, 지금은 카페로 바뀌었지만 읍미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떠올라요. 저희가 인터뷰를 소개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딱 도착해서 건물을 봤는데 동화 속의 버섯 마을 같은 거예요. 버섯 마을 같은 곳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약간 토끼굴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토끼굴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공간에 세 분이서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해주셨는데요. 막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분의 이력이 정말 다양하신 거예요. 음악을 하시고 미술을 하시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외지분들인데 군산에 모여서 이 동화 같은 곳을 운영을 하시면서 동화 같은 경험들을 했던 것들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갈 때 뭔가 다른 세상이 갑자기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요다지에서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동화 같은 공간에서 갑자기 음악 연주회를 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 약간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의 그냥 정말 놀라운 에너지? 정말 공간이 커요. 3명이서 운영하기란 정말 불가능할 정도의 그 규모인데도 그 세 분이서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고 싶으니까 새벽에 막 6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만금 쪽으로 드라이브 가셨다가 수영하고 다시 아침에 와가지고 장사를 시작하시고 조식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예, 맞아요. 근데 정말 저렇게 바쁘면은 정말 정말 10분 더 자려고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어디서 저렇게 에너지가 나올까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운동에 이제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전해 듣는 저도 느끼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생업 하나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사실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진이 되고 그냥 그게 내 생활의 전부가 될 때가 보통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운동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어떤 즐거움과 재미를 가지고 다른 일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또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 혼자 이게 재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을 되게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출장을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자료조사나 사람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봤을 때 나운동은 많이 쇠퇴한 약간 그런 동네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리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망했어도 옛날에 그 군산의 중심이었던 나운동의 그런 저력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인 사장님이나 뭐 요다지 분들이나 그리고 저희가 언급하지 못한 분들이 또 너무 많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나운동을 보신 두 분께 이제 일종의 숙제처럼 이런 걸 좀 봐주십사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학원들이 나운동에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실제로 정말 운영도 되고 있는지 그 주변에 학교들을 보니까 예전에는 뭐 10반 넘게 학급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 학년당 2개, 3개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학원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실제로 학원 간판이 있어서 저희가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가거나 했을 때 예전에 학원이었지만 지금은 운영하지 않아요 라는 답변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냥 연락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닫힌 학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아까 앞서서 얘기해 주시기로 주민분들이 비교적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교적 아닙니다. 많이 따뜻하다. 많이 따뜻하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주민분들께 또 앞으로 또 저희가 계속 해나갈 작업들이 있는데요. 주민분들께 또 드리고 싶은 인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다 친절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편집상에서 다 모든 분들이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되게 이 사람들이랑 인터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언급 안 하지? 라고 하셨어도 해도 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개월 동안 50팀을 인터뷰를 했지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싶고요. 계속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프로젝트 거인의 잠이었습니다. 다음 편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안녕. 끝났어. 네,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재생하는 프로젝트 거인의 잠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